반도체를 비롯해 충북 산업 전반이 불황입니다. 내년 지자체 세입 전망도 밝지 않습니다. 정밀 발굴이 한창인 충주 옛 읍성터에서 알려지지 않았던 건물터와 연못이 발견됐습니다. 역사적 가치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어린이 수두 환자가 2달 사이 2배가 급증했습니다. 확산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충북 경제를 견인하는 수출 기업들의 매출 부진으로 올해 수출 목표 달성에 실패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경기가 좋아야 세금도 거치는데 충북 지방세 전망이 밝지 않은 이유입니다. 신미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충북 기업들이 수출과 수입 모두 줄어드는 불황형 흑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대 효자 품목인 반도체 수출은 지난달 실적이 1년 전보다 27.5%나 급감했습니다. 불똥이 청주시로 튀었습니다. SK 하이닉스 반도체가 청주시에 납부하는 법인 지방소득세가 올해 1,800억 원에서 내년에는 400억 원대로 급감합니다. 이 때문에 청주시는 내년도 지방세 목표액을 올해 실적 6,500억 원보다 16% 감소한 5,400억 원으로 내려잡았습니다. 청주를 제외한 다른 시군은 수치상으로는 증가세입니다. 재산세의 기초가 되는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 상승과 균특 보조금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일부 지방세원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눈에 띄게 증가한 세목은 도세인 지방소비세. 국세의 지방세 전환 정책에 따라 지난해 11%이던 세율이 21%로 높아져 내년부터는 올해보다 2배나 많은 2,439억 원이 충청북도 주머니로 들어올 전망입니다. 국세 중에서 지방세와로 넘어와 줘야 할 세원이 있습니다. 3-4가지 정도? 그것을 이제 정부한테 지방으로 이양해 주시오라는 건의를 계속 할 겁니다. 충북 전역에서 내년에 거치는 지방세 총액은 3조 5천억 원. 재정 자립도로 따지면 24%에 불과해 충청북도의 지방재정 홀로서기는 여전히 힘겹습니다. MBC 뉴스 신미입니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2주기인 오는 21일 유가족들이 추모비가 세워진 하소동 체육공원에서 2주기 추모식을 합니다. 유가족들은 추모식 이후 참사 책임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충청북도에 대한 입장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충청북도는 제천 화재 참사에 대해 책임 통감이라는 문구를 합의서에 넣으려고 하고 있지만 유가족은 책임 인정을 넣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충주 읍성에 대한 정밀 발굴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기대했던 성돌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천운정이라는 연못이 있던 것으로 확인돼 실체가 무엇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임용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옛 충주 교육청 건물이 철거되고 남은 공터. 일부 구간이 가지런히 파헤친 채 흙더미는 한 곳에 쌓여 있습니다. 충주 읍성 정밀 발굴 조사 대상 면적 가운데 3분의 1 정도에 대한 발굴 작업이 끝난 겁니다. 이곳에서는 돌들이 무더기를 이루고 있는 집성 유구와 수열 유구 등이 나왔습니다. 이들 유구는 그 정형성을 보이지 않아 정확한 쓰임새를 알 수 없는 상태라는 게 1차 학술자문위원 회의 결과입니다. 교육청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또는 그 전에 있었던 보통학교 건축 과정에서 많은 훼손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5월 시굴 조사와 이번 부분 정밀 발굴 조사까지는 상당량 묻혀 있을 거로 기대됐던 성돌이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흔적들은 처음서부터 나타나질 않았고요. 그리고 시기가 좀 차이가 나고 이제 이런 관계로 해서 성돌이 묻혔을 가능성보다는 앞으로는 흙더미를 이동시키고 나머지 3분의 2 구역을 대상으로 2차 정밀 발굴 조사를 이어갑니다. 이 구역은 이미 시굴 조사에서 천운정이라는 연못의 존재와 건물터가 확인돼 기대감을 높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못의 규모와 축조 흔적 등 연못의 실체를 밝히는 데 집중될 전망입니다. 다음 이제 2차 회의가 좀 기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충주에서는 이 연지를 옛날 모습대로 복원을 할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얘기들을 좀 구체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역사적인 문화재가 발굴된다면 그것을 복원하여서 충주 시민들의 자부심을 좀 높이는 방향으로 충주시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충주 읍성 정밀 발굴 조사는 내년 2월까지 예정돼 있지만
이르면은 다음 달 안에도 끝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충주의 뿌리가 될 만한 결과물이 나올지 학계를 포함한 지역 사회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용순입니다. 충주시가 지난 5월부터 신림면 일대 6군데에 불법으로 버려진 폐기물 350톤을 오는 20일까지 배출업체들이 모두 회수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충주시는 충주경찰서와 합동수사를 벌여 인천 부평구에서 발생한 음식 폐기물과 경기도 여주 식물 잔재물을 운반업자가 버린 것을 확인했습니다. 배출업체가 폐기물 처리 비용을 내고 운반자가 충주의 인적이 드문 공장터에 몰래 버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배출업체와 운반자 등 5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요즘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어린이 수도 환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유행을 막기 위해 보건당국은 개인 위생 수칙을 잘 지키는 건 물론 일단 수도에 걸리면 등교하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청주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지난 9월 3명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60명의 학생이 수두를 앓았습니다. 충북도 내 학교마다 수두 환자가 급격히 늘면서 결석하는 학생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모기가 많이 물린 것 같아서 병원에 이제 갔죠. 혹시 두드러기나 다른 증상일 수 있어서 근데 이제 보자마자 의사 선생님이 수두라고 하시니까 저희도 깜짝 놀랐죠. 12월 첫째 주를 기준으로 전국의 수두 환자는 2,167명. 2달 전보다 2배 이상 늘었고 지금도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충북에서도 지난 11일부터 최근 한 달 동안 45개 학교에서 203명의 학생이 수두에 걸려 1년 전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손 씻기 지도를 철저히 했고 기침 예절 같은 걸 지키게 하기 위해서 마스크 착용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를 했고 가정통신문을 특히 내보내서 수두는 미열과 함께 온몸에 붉은 반점과 물집이 생기는 바이러스성 감염병으로 말하거나 재채기할 때 나오는 침 등을 통해 쉽게 감염됩니다. 특히 전염력이 높기 때문에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등교해서는 안 됩니다. 수두하고 대상포진하고 같은 바이러스라는 거 예방접종 그 상태를 빨리 파악해서 예방접종 받은 지 오래된다면 다시 재접종 받는 게 우선이죠. 보건당국은 또 예방접종을 한다고 해서 100% 안심할 수는 없지만 걸리더라도 증세가 훨씬 덜하다며 접종 시기에 맞춰 예방접종을 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제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이성천 제천시장이 추진하는 내년 주요 사업 예산을 줄줄이 삭감했습니다. 내년 겨울왕국 제천페스티벌은 12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삭감하고 제천 화폐 발행 지원비 5억 원과 화폐 구매 인센티브 1억 2천만 원은 모두 삭감했습니다. 행복교육지구 사업 예산도 1억 원 삭감하고 도심 내 다목적 용수 사업비도 10억 원 가운데 1억 5천만 원만 반영됐습니다. 제천시는 삭감액을 내년 추경에 편성할지 상황을 보고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심코 전봇대 옆을 지나던 여중생들이 갑자기 일어난 스파크에 목숨을 잃을 뻔한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찌된 일인가 하고 알아보니 이를 이렇게 만든 지자체의 행정은 더 황당했습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금요일 밤 많은 행인들이 오가던 폭 2m 남짓한 인도. 무리를 지어갔던 여중생 4명이 전봇대를 스치자 폭발음과 함께 강한 스파크가 터집니다. 혼비백산한 어떤 학생은 무작정 도망쳤고 또 다른 학생은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폭죽 터지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려가지고 다 같이 놀래고 쳐다봤는데 막 불꽃이 일어나면서 막 바닥에 떨어지고. 스파크가 튄 패딩 오른쪽 팔 부위는 순식간에 타거나 녹아버린 상태. 한여름 반팔 차림이었으면 큰일을 당할 뻔했습니다. 정신적 트라우마도 벌써 며칠째입니다. 맨살이었으면 이제 전기가 감전이 될 수도 있었고 그 부위가 화상을 입을 수도 있었고 자꾸 그 기억이 난다고 하면서 불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멀리 이렇게 피해 다니고. 끊어져 늘어진 220V 전압선의 끝부분이 인도 쪽을 향해 있다가 이물질이 닿자 스파크를 일으킨 것입니다. 진천군이 전봇대에 보안등을 달면서
지난 2017년 추가로 연결한 전선인데 언제부터 이렇게 방치됐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요거는 군청에서 관리한 설비가 맞습니다. 사람이 접촉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이물질에 닿게 되면은 스파크가 튀기고 뭐 크게는 화재나 부상까지 입을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 측은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며 지난 금요일 밤 즉각 군청에 신고했지만 꼬박 엿새가 지나도록 그대로입니다. 전선만 다시 이으면 그만인데 군청 담당자는 이런 일이 있었다는 신고조차 주말 연휴를 다 보내고 나서야 전달을 받았습니다. 가로등 유지보수 업체에 월요일 날 연락하였는데 일정상 오늘밖에 시간이 안 돼서 보수 업체 스케줄 탓이었던 거예요? 그것도 있고 내부 행정도 있습니다. 취재 당일 현장에서 만난 시공업체는 딱 1시간 만에 보수를 끝냈습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MBC 충북은 어제 이 시간에 전해드린 청주페이 첫 판매 소식을 전하는 리포트에서 일반 시민과 상인, 공무원 등 4명의 인터뷰를 방송했습니다. 이 가운데 시민으로 방송된 한 명은 청주시 공무원이었습니다. 저희 자체 조사 결과 해당 기자가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청주페이를 사용하는 모습과 소감을 취재하기 위해 공무원을 인터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기자가 취재 편의를 위해 공무원을 섭외해 일반 시민 인터뷰로 방송한 것은 왜곡 우려가 있으며 취재윤리를 명백히 위반한 행위입니다. 엄격한 후속 조치와 취재윤리에 대한 교육 강화 등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충북 도립도서관을 충주에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충주시 의회에서 나왔습니다. 김나구 충주시 의원은 본회의 사전 발언을 통해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충북과 강원만 도립도서관이 없다면서 균형 발전 차원에서 충주시가 도립도서관 유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충북 45개 도서관 가운데 청주에 16개가 있고 충주에 사서가 배치된 공공도서관은 4곳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MBC 충북 국회의원 연구용역 집중추적 보도가 한국기자협회와 충북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에 이어 2019 충북 언론상도 받았습니다. 충북 언론인클럽은 오늘 시상식을 열고 MBC 충북 정재영, 조미애, 허태용 기자에게 방송부문 상패를 전달했습니다. 국회의원 연구용역 집중추적은 충북 국회의원들이 세비로 진행한 엉터리 표절 연구 용역을 밝혀 650만 원의 혈세 반환을 이끌어냈습니다. 화이팅 같은 거 한번 하겠습니다. 단양 만천하 스카이워크가 충북에서 처음으로 한국 관광의 별로 선정된 것을 기념해 단양군이 오는 21일 잔도 걷기 행사를 벌입니다. 단양군의 홍보대사인 가수 금비가 참가하는 개회식은 단양읍 소금정 공원에서 열리고 잔도를 따라 만천하 스카이워크까지 4.2km 구간에서 행사가 진행됩니다. 지난 2017년 개장한 만천하 스카이워크는 30m 높이의 전망대와 지브와이어, 알파인 코스터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 업체에 부담시켜야 할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13억 원을 군비로 처리하는 등 괴산군의 업무 소홀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지금까지 충북지역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